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은 발에 맞으면 충분하며 재산은 생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갖추면 족하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적절한 수준의 재산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분수를 지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탐하게 되면 끝없는 무력에 휩싸여 마치 절벽 아래로 추락하듯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신발 역시 발에 맞는 수준을 넘어서 금박을 두르거나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신발을 갈망하게 되며 일단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 욕망은 끝없이 확장되기 마련이다. 육신에 관련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 음식 섭취, 음료의 향유, 생리적 배설, 육체적 결합 등 신체적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삶의 부차적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우리의 본질적 에너지는 육신보다 사고와 이성의 탐구에 집중되어야 한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나의 입장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뿐이다. 그들이 어떤 사안을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때 이는 스스로 피해의식을 형성하는 행위이며 결국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고 부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한다면 나를 모욕하는 이들에게 보다 관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모든 사안은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 측면은 그 결정을 지지하도록 이끌며 다른 측면은 이를 단념하도록 유도한다. 가령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용납할 수 없으나 당신과 혈연의 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를 이해하고 포용할 이유가 생긴다. 이처럼 사물과 상황은 단일한 시각에서만 해석될 수 없으며 다양한 시선 속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목욕을 후딱 해치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목욕을 잘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목욕을 빠르게 한다고만 말하라. 와인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와인을 잘못 마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와인을 과하게 마신다고만 이야기하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도 모르면서 그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절대로 철학자인 척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철학적 지식을 과시하려 들지도 말라. 대신 철학에서 얻은 깨달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여라.
속세의 사람들 사이에서 철학적 논쟁이 벌어질 때는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깊이 체득하지 못한 지식을 경솔히 입 밖에 내뱉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소화되지 않은 채 토해진 혼탁한 언어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무지한 자로 깎아내리더라도 이에 흔들리거나 분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철학을 실천하는 시작임을 깨닫도록 하라. 양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풀을 뜯어먹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양치기 앞에서 먹은 것을 다시 개워내지 않는다. 대신 먹은 것을 속에서 깊이 소화한 뒤 이것으로 양털과 젖을 생산해낸다. 마찬가지로 속인들 앞에서 철학을 아는 척 과시의 도구로 삼지 말고 깊이 내면화한 철학적 통찰을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거나 탐하지 말라. 제 육신을 위한 일에 검소함을 자랑하려 들지 말라. 물을 마신다고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시노라고 떠벌리지 말라. 인내력을 기르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하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탐하지 말라. 갈증이 심할 때는 찬물을 길어 올려 입을 적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처럼 경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움을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피해를 당해도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긴다. 현명한 사람은 도움을 스스로 구하고 피해를 입어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철학적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마치 뭔가 속에 든 것이 있는 사람인 척하는 허세의 말 또한 절대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칭송하면 속으로 웃어넘기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면 자신을 옹호하려 들지도 않는다. 미약한 자처럼 처신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도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돌봐 살핀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만 혐오한다. 매사에 아낌없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식하고 바보 같은 것을 봐도 여기에 괴념치 않는다. 한마디로 마치 매복 중인 적군인 양 자신을 경계하고 지킨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라. 이성에 반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척하며 올바른 삶을 향한 실천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철학의 근본 원칙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깨달음을 인도해 줄 스승을 기다리며 자기 성찰과 수양을 미루고 있을 것인가? 당신은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할 성숙한 존재다. 만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태함에 빠진 채 자기 발전을 내일로 또 그 다음 날로 미루기만 한다면 결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리한다면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속인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정진하라.
최상의 선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적 법칙으로 인식하라. 그리고 인생이 주는 고난과 환희, 명예와 불명예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지금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경기에 임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선택과 행동이 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소크라테스는 매 순간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오직 이성을 따름으로써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 비록 당신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철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노력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증명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으뜸가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즉, 귀결은 무엇인가, 모순이 없는가,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 등을 가리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세 번째 과정에 애를 쓰고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첫 번째 단계는 등한시한다. 거짓말에 대한 증명은 잘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위반하곤 한다. 넓음과 굳셈의 균형이 사람을 만든다. 뜻이 넓으나 굳세지 않으면 기준이 없고, 굳세나 넓지 않으면 좁아서 고루해진다. 근사록에 담긴 주자의 말이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넓어도 굳셈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 큰 바다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흩어져 버리듯 뜻이 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반대로 뜻이 굳세기만 하고 넓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고루해진다. 뿌리가 단단해도 흙이 메마르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강직하다고 해서 곧 지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넓음은 포용이고 굳셈은 기준이다. 넓음이 없는 굳셈은 독선으로 흐르고, 굳셈이 없는 넓음은 무책임으로 흘러간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깊은 지혜란 늘 균형에서 비롯된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은 넓음과 굳셈이 함께 맞물려 있을 때다. 너그러움만 강조하면 원칙이 사라지고, 원칙만 고집하면 여유가 사라진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다. 사랑만 넘치면 아이는 제멋대로가 되고, 규율만 앞세우면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도 다르지 않다. 포용력만 있으면 기준 없는 무리가 되고, 원칙만 있으면 숨 막히는 집단이 된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조화롭다. 우리는 흔히 큰 뜻을 품는 것을 인생의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큰 뜻만 품고 실행할 힘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욕심일 뿐이다. 또
강직함만 앞세우며 세상을 향해 버티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집스러움일 뿐이다. 진짜 성숙은 넓음과 굳셈을 동시에 가지는 데 있다. 삶은 언제나 균형을 묻는다. 바람은 넓게 불어야 하지만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땅은 굳세어야 하지만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넓게 품되 단단히 지키고, 단단히 지키되 넓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삶은 왜곡되고,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삶은 굳게 선다. 크고 먼 뜻을 품되 걸음은 현실 위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큰 뜻을 품는다. 멀리 보고 크게 꿈꾸는 것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꿈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이룰 힘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그 뜻은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될 뿐이다. 뜻이 크면 마음은 분주해진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보이고 지금 가진 역량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처음 품었던 의지가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킨다. 책임만 커지고 감당할 힘은 부족하면 결국 일은 흐트러지고 마침내는 그르치게 된다.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한 걸음을 내디딘 뒤에 또 다른 한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작은 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한 줌의 흙이 모여 산이 되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힘이야말로 큰 뜻을 현실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모한 도전은 결국 자신을 소모한다.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품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크고 멀리 본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 힘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다. 삶은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큰 뜻을 품되 그 뜻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꿈은 하늘에 두되 발은 땅에 딛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래가는 길이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을 붙잡아라. 고진보에서 주자가 이르기를 오늘 배우지 않았으면 내일이 있다 말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았으면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고 하였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올해 배우지 못하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게으름이 숨어 있다.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은 오늘을 흘려보내는 핑계일 뿐이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 건 착각이다. 내일이란 이름의 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배운 것이 결국 쌓여 내일의 힘이 된다. 배움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그날 바로 채워 넣어야 한다. 오늘 미룬 공부는 내일의 짐이 되고 내일로 넘긴 배움은 결국 쌓이지 못한 채 사라진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배우고
지금 깨닫고 지금 쌓아간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기회는 생각보다 드물다. 언젠가 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작을 미루는 순간 끝도 사라진다. 지금 당장 배우고 익혀야 내일의 자신이 더 단단해진다. 오늘을 놓치고 내일을 말하지 마라.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배우고자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이고 스스로를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 배움의 뜻을 잃는 순간 학문은 껍데기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배움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생계가 있고 책임이 있으며 해야 할 일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 바쁘더라도 마음만은 배움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배우려는 의지가 꺼지지 않는 한 삶의 모든 경험은 결국 배움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에서 배움의 뜻이 사라지면 평생 책을 붙잡고 있어도 진짜 학문이라 할 수 없다. 겉으로는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식, 이름을 얻기 위한 학문은 결국 속된 일에 불과하다. 껍데기만 남은 배움은 사람을 깊게 만들지 못한다. 진짜 배움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일하는 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배우려는 마음이 깃들어야 한다. 학문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삶 전체에 스며 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뜻이 살아 있어야 한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것은 꾸준한 의지에서 시작되고 잊지 않으려는 다짐 속에서 유지된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배움의 뜻을 놓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껍데기뿐인 허망한 일이 된다. 마음에 배움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그 불씨 하나가 평생을 단단하게 만든다.